윤석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윤석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의 그 징계에 대한 소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쪽이. 이건 징계 잘못됐어요. 이 징계 지금 청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 하는 그 재판에서 검언유착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이름이 이정현이에요. 이 검사는 이름도 멋있죠. 이정현.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감찰 중단하는 걸 지시하는 바람에 이동재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압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이 가장 측근이자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한동훈 폰을 지금까지 까지 않았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동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동재가 무죄 나오는데 윤석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거기다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합작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을 벌어주고 한동훈은 증거를 은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동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죠. 근데 왜 무죄 판결을 받아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두 다 했어 이건가? 그렇죠. 공범이니까 그런 거죠. 야, 역시 자기는 내 제자예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공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비호했던 건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정현 검사가 억울해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뭐 정의 구현 이런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 때문에 내 실력이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게 이동재는 범죄를 저지른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자 본인은 내 증거를 없애도 됩니다.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법에서 허락하는 내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빨리 그 수색영장 발급받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그 당사자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내 범죄의 증거를 없앤 거는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다,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동재가 확실하게 그 스스로 증거를 없앴다고 추정이 되는 게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그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캡처 화면으로는 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증거가 없는 거죠. 캡처하면은 위조나 어떤 이런 그 정황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 본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여러 검사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그 캡처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은 이미 지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정현 검사가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완전히 포맷한다는 건 내가 핸드폰을 다른 폰으로 바꾸거나 그 핸드폰을 완전히 소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말의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동재는 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무죄 판결 나온 거, 이동재 무죄 판결 나온 거 내 탓이 아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MBC가 총선 직전이었죠. 3월달 말쯤에 이 검언유착 보도를 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살짝 인권부로 배당해버려. 수사권도 없는데.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에 얽혀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면 잣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권부로 배당하면서부터 수사 방해가 시작되죠. 나중에 이제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를 하죠. 그 수사팀이. 결국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해버려요. 윤석열이. 그리고 계속 수사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건만으로 윤석열은 대선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를 들면 조국 장관식으로 뭐 그 여러 가지 그 울산 선거 과정에서 뭐 감찰을 중단하네, 무마했네
그 논리로 가면 윤석열은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예. 감옥에 가야 되는 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동재가 그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같은 것들이 이제 증거인멸 돼버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런 거고 결국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동훈의 아이폰인데 이거는 아이폰이 곧 열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열리면은 이스라엘로 들고 간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자원을 들이면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비밀번호가 20자리가 됐든 뭐 10자리가 됐든 그게 비밀번호가 20자리라는 것도 사실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아이폰을 굉장히 오래 썼지만 6자리 이상 설정하는 변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20자리까지 가능은 한데 그렇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그 보통 평소에 사용할 때 20자리를 했을까? 뺏기기 직전에 20자리로 설정했을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한동훈이 끝까지 버티더라도. 그러니까 이동재가 무죄가 나온 배경에는요.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논란, 정진웅 검사와의 다른 논란이 섞이면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동재가 무죄가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 한동훈이고 자기 수사는 못하게 자기가 방해를 해놓고 이동재가 무죄가 나오니까 역공을 취하고 있는 천하의 뻔뻔한 놈 이런 거죠. 저는 아이폰은 풀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정치적 타협이 될까 봐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정치적 타협. 근데 그 저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단순히 이동재하고의 카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제 조용한 곳에 놀러 가서 이제 나누었던 담소들 이런 것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감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게 아이폰을 그 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을 스캔을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구조와 하드웨어까지 완전히 그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 가상의 아이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번호를 눌러봐요. 가상의 아이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열리잖아요. 그런 가상의 아이폰을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 만큼 수천 수만 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거죠. 비밀번호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안 열릴 수는 없어요.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빨리 열 수 있는 건데 그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 회사에서 최신 버전을 검찰청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검 포렌식 센터가 아니라 국과수처럼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거기에 보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뭉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풀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그 이번에 그 재판에서 보니까 이정은 검사나 심재철 검사 등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못 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인 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핸드폰 한동훈 아이폰이 열리면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윤석열이 징계의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 검언 유착 사건에서 그걸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윤석열의 그 방해 혐의가 이동재 무죄로 이어진 거예요. 본인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반문 정권 교체 얘기하고 다니는 건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판사 사찰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이 과정들이 안에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날뛰는 거죠. 저건 이제 정치적 탄압이고 문재인 정부의 줄선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는 정말 깨끗이 살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 시키지만 장모 유죄가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검찰총장 물러났더니 유죄가 되는. 지금 뭐 그 와중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보안은 이제 아이폰보다 우리가 더 낫다. 축하합니다, 삼성. 잘했네. 근데 아이폰 쓰는 게
보안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예, 저는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아니에요? 삼성입니다. 삼성인가요? 음.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보안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멋으로 쓰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멋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아이폰이 그러니까 주변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한번 쓰기 시작하면 노트북은 맥북을 써야 되고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써야 되고 결국에는 이 아이폰 하나 바꾸게 되면 나머지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호환이 잘 안 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목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윤우진한테 소개해줬던 뭐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라고 그 자체가 불법인데 변호사법 위반 검사가 피의자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그 재판 이기겠다는 거예요. 조작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네.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피의자의 검사로 있으면요. 수사 정보 다 유출돼요. 다 방하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 내가 소개해준 그 변호사가 나랑 같이 일하던 검사였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 이남석 변호사가 그 윤석열이랑 같이 일했던 부하 변호사였어요. 부하 검사였어요. 이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군요. 예. 진짜 거의 내부자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선임된 변호사냐 아니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전과 내용의 대표적인 스킬이 전화변론. 선임된 변호사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이번에 김봉현 씨 관련해서 그 재판할 때 전관 변호사는 실제로 수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전화변론하고 나머지 새끼 변호사들 이렇게 예. 그 모집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남석이 공식적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쪽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삼성한테 전세금 뇌물 받고 그것도 이제 신기한 구조죠. 그 되게 신기한 구조로서 갖고 있는 거죠. 핸드폰은 안 주면서 집은 주는 삼성. 그런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7층에 그게 김건희 씨가 전세금 8억 주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전세금 16억을 줬다는 맞아. 거예요. 그 집주인이 누구길래 김건희 씨한테만 그렇게 싸게 줬을까? 그것도 반에. 신기한 거죠. 아니 근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계속 이남석을 뭐 윤우진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혹세무민하는 거죠. 우리 뭘로 보고. 왜냐면 이게 이 뉴스타파에서 이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중에 윤우진이 행정법원에 판결문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청구하거든요. 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2012년 9월 12일 이남석은 피고 국세청장에게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선임계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에 이 일이 있었고 2015년에 행정법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네. 재판을 하면서 이 사실을 간과한 거죠. 이 판결문에 이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으면 사면 초과예요. 사실상 소환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도 못하게 됐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더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극우들을 향해서 막 손 들고 막 무슨 민주투사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겁먹은 강아지 이런 느낌이 윤석열을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쌍합니다. 주 120시간 이런 이야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기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의 심부름꾼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존나 무식해요. 근데 그 무식함이 비리랑 엮여져 있어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통반장 선거도 나오면 안 되는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더 세게 내고 강하게 내므로써 극우 포지션 가는 거거든. 극우로 가다 보니까 지지율은 떨어져요. 일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뭐 120시간 어쩌고저쩌고 대구 막 밀란 어쩌고저쩌고 막 지평선을 열어버리고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율이 빠져.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불법 행위가 몰려 있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더 세게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쪽에 사이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다성이 없으면 지지율이 또 저쪽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사이다를 냈더니 중도에서 빠져요. 그런 그 지지율의 이상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쪽에선가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와이프는 옆에서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가족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모질레도 내 무슨 남편인데. 가족같이.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 아 그건 진위가 이게 아니다. 니네들 오해한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검찰총장일 때만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끌 수 있었으니까 됐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죠. 굉장히 버벅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조만간 줄리가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 상의 없이. 상의 없이, 뭐 상의는 상의 없이든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면 제 남편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국민들 뜻이라면 버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스페어 많으니까. 아, 뭐. 그러지 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이보세요. 되게 웃기네. 아, 나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윤석열 자체는 우리가 다루었던 수년간의 캐릭터 중에 가장 악랄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솔직히. 성렬이 형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당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합니다. 죗값은 받아야죠. 죄값 받으시고요. 사실은 자기 그 검사들 특수부만의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의 측근 가족 감싸기 문화의 극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털어서 저렇게 어떤 도륙의 지경까지 만드신 바로 그분. 당신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시다.